수요일의 즐거움이죠. 주식남녀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요일부터 오늘이 그날인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시간인데요. 주식남녀 이 시간을 함께 가득 채워주시는 두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님 오셨고요. KB증권 대치지점 정희진 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 오는데 두 분 여기까지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만 이 시각 통해서 종목을 이야기를 나누고요. 그 종목들이 5% 올라갈 때마다 별을 획득하는 구조입니다. 10%면 2개고 15%면 3개를 얻게 되겠죠. 현재까지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간의 추천주들, 수익률, 획득한 별 개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볼까요? 네, 메디톡스 오늘장에서도 뜨거운 종목이 보톡스 쪽이었죠. 그리고 OCI 말씀 주시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급등해서 놀랐습니다. 녹십자까지 지금 이렇게 몇 개예요? 셋, 넷, 6개의 별을 획득하신 상황입니다. 자, 다음 분 볼까요? 전에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저때 수익 내고 손절이 됐고요. 그다음에 롯데정보통신, 코엔텍, 신세계인터가 오늘 또 올라주면서 별을 하나 더 추가 획득을 했습니다. 아모그린텍은 어쩌다가 시초가가 정말 잘 잡혀가지고 운이 좋았고요. KMW 8% 수익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 볼까요? 크린앤사이언스는 볼 때마다 감탄이네요. 51%의 수익으로 별 10개를 획득했고요. 우리기술 최근에 들썩였죠. 그리고 SG생명공학, CS윈드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종목들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3인 3색, 세 사람의 종목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요. 시청자분들이 하나씩 한번 픽하셔서 관심주가 있다면 같이 흐름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희진 팀장님께 짤막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요즘 폐기물 관련주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YN텍, 맞습니다. 인선ENT, 제 거 코엔텍도 흐름이 좋고요. 요즘 KG ETS를 또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 쪽 어떻게 보시는지, 그중에서 탑픽 어떤 게 좋을 것 같은지요? 네, 먼저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코엔텍 너무 좋죠. 말씀해주신 인선이엔텍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세 가지 언급된 종목들이 성격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고 매수를 하면 좋겠어요. 먼저 일단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을 텐데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폐기물 관련한 이슈 자체는 먼저 우리가 불법 폐기물을 필리핀에 이렇게 수출을 해서 그쪽에서 역으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정말 불미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폐기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그런 어떤 이슈가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앞으로 계속 집중이 될 부분이다라는 점에서는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는 맞습니다. 근데 인선ENT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폐차 전문 관련한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게 본다고 하면 이게 경유 차량을 앞으로 폐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쪽에서 인선ENT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래서 당장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부분이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점에는 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인선ENT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네. 코엔텍은 말씀하셨던 앵커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대로 다른 회사는 이제 그 업력이 좀 끝나가는데 용량이 끝나가는데 새로운 어떤 폐기물 가는 그 지역 때문에 독점적인 권한을 취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코엔텍은 역시나 우수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단기적인 시선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봐져요. 최근에 맥커리가 대주주로 올라섰고 코엔텍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 좋다라고 봐지죠. 이게 독점적으로 된다면 가격 결정권에서도 좀 저는 힘을 가질 것 같은데 2, 3년 전에 톤당 5만 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톤당 8, 9만 원대 10만 원 정도 아래라고 하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에 있어서 힘을 좀 가질 거라서 봐지고요. 그리고 그나마 좀 접근을 한다면 저도 KG ETS라고 봐지는데요. 아직까지 시총이 한 1,400억, 1,500억 정도인데 폐기물 처리와 그 탈활성 관련한 기술 때문에 앞으로 황사가 좀 봄에 오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되지 않을까 해서 KG ETS가 그나마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정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좋겠지만 많이 올랐다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KG ETS를 보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 대표님, 저희 어제 오늘 사이에 방송에서 KG ETS가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옆집 방송에서도 그 종목이 또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방송 타면 빼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 중에는 네. 지금은 매수를 안 할 것 같고요. 그러셔요. 예. 역시 윤 대표님 약간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런 건가요? 네. 굳이 죽었다 깨나도 한 종목을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죽었다 저는 깨나도 네. 서희건설 꼽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요. 어떤 포인트인데요?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그래요? 네. 이 음식물 처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서 네.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 딴 종목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서희건설은 뭐 전통적으로 좀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꼭 꼽아라 그러면 저는 뭐 인선 ENT 물론 코인팅 좋습니다. 저는 코인팅이 좋은데 지금 들어가긴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꼽자고 하면 서희건설을 꼽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헤어스타일 굉장히 예쁘십니다, 윤 대표님. 그리고 정희진 팀장이 오늘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네요. 라고 다다님께서도 글 올려주고 계시네요. 자, 빠르게 종목 얘기 가야겠죠? 윤 대표님의 종목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바닥줄을 찾아보자 롯데쇼핑 이야기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종목이죠, 롯데쇼핑. 지금 이 시점에 왜 보시는지. 자,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차트를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봉선으로 띄워드리는 것처럼 역사적인 바닥 시점인 17만 원대 중반대에 와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당겨봐도 15만 원대, 그러니까 10년 전에 15만 원대, 09년 때 15만 원대 빼고는 역사적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그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국내 시장의 매출이 좀 한정돼 있지 않나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점차 인도네시아 시장도 그렇고 베트남 시장도 그렇고 해외 쪽 매출이 조금 증가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8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7.9%,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7% 크로스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성장세를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1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5,200원 정도 배당을 했었죠.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3.5% 정도 배당. 그러니까 아직은 배당 시즌은 아닌데 저번에 안전마진을 물어보시길래 한 5,200원 정도의 한 3% 정도의 배당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실제 구매를 많이 하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베트남, 백화점, 마트, 뭐 편의점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쇼핑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반영을 해서 롯데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롯데 원 앱이라고 해서 온라인 경쟁력을 좀 강화시키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18년도 기준으로는 10% 내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점점 증가되는 패턴 그리고 국내에 중국인 결제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꾸준히 증가되는 패턴을 좀 눈여겨보시면 당사 같은 경우는 현재 17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가격에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종가상 15만 원 이탈되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쇼핑 잡아봤고요. 일단 정희진 팀장님의 종목까지 듣고 나서 또 제 종목까지 얘기하고 나서 서로의 질문을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팀장님의 종목 픽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희진의 픽은 네오팜 되겠습니다. 중국인이 몰려온다. 네오팜 이야기 나눠볼게요. 중국인이 몰려오면 네오팜이 왜 좋은 거죠? 네, 먼저 제가 시트립이라는 중국의 최대 여행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한국 단체 관광이 뜬다, 개재가 된다라고 해서 지난달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가 주말껜가 월요일에는 확실하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부터 우리나라에 오는 단체 관광이고요. 5일 동안 서울에 오고 뭐 이틀간은 자유 일정이 있는 그런 단체 관광이 그렇게 게시된 걸 보면 정부에서 컨트롤을 하는 그런 중국 최대 여행 사이트에 우리나라 한국 관광이 올라왔다는 것은 큰 시그널이라는 것에서 먼저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메틱 브랜드인 네오팜, 뭐 중국 관광 소비주 뭐 하면 당연히 화장품 이렇게 관련해서 떠올리실 텐데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그 화장품의 테마는 럭셔리와 더마, 코스메디컬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이드의
계속적인 고속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의 습관을 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하여서도 지금 현재 타오바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이렇다 할 유통 대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이공이라고 부르는 작은 업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있으면 그 후기 자체가 몇십만, 중국은 그렇게 표기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다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중국과 타오바오의 그 판매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그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신규 유통사 어떤 파트너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집중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해외 부분에서는 아마존의 입점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꽤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이제 18년도에 차이나 뷰티 박람회에서 이 아토팜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19년도에 어떤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도 783억 그리고 이익은 231억으로 전년 대비 한 18에서 20% 상승한 매출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더마 화장품 시장이 연 17% 구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가장 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네오팜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팜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앞에서 시간을 많이 썼나요? 가격 라인 좀 다시 잡아주세요. 네. 오늘 정도에 안 그래도 눌림목이 왔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46,000원대 손절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63,000원 목표가 63,000원, 65,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63,000원, 높게 5,000원까지도 난 보고 있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오팜 살펴봤고요. 제 종목으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은 오늘 중국 특집인가 보다 이런 의견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아요. 중국과는 관련 없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방앵커의 촉픽입니다. 사람을 대체하다 한국전자금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키오스크라고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층별 안내도 있죠. 클릭해서 터치스크린 열어보는 거예요. 그런 게 모두 다 키오스크예요.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은 백화점 층별 안내 이런 거 했다면 이제는 영화관 가도 보편적으로 쫙 깔렸죠. CJ, CGV, 미소직이 사람들, 아르바이트생이 줄어들고 우리는 티켓 발권기를 누릅니다. 회사 식권 발권기, 그리고 패스트푸드점 갔을 때도 주문을 다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하죠. 그 모든 게 바로 키오스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오스크 보급률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넘겨볼게요. 3대 패스트푸드점 키오스크 도입률이 60%가 넘어갔고요. 무인 주차 사이트 수확되면서 주차장에 역시나 이런 게 설치가 됐고 관련 매출 증가, 무인 편의점 수도 늘어나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키오스크일까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는 최저임금이 2년 사이에 계속 올랐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 체감 경기 악화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건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무인화 기기를 설치하는 게 결국엔 돈을 아끼는 거다라는 것으로 세상의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절약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을 테러하는 바이토 테러가 있었다고 해요. 아르바이트생 안전 등을 생각했을 때 24시간 돌릴 때 한밤에 누가 들어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인 편의점 수가 일본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키오스크의 대표주자 한국전자금융은요. 4가지 사업부를 하고 있습니다. ATM기, 6,000곳 은행에서 ATM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수수료가 따박따박 들어오죠. 은행 점포수 줄고 있죠. ATM기 늘 것 같아요. CD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은행이나 혹은 편의점, 병원 이런 데 가면 1층에 하나씩 있잖아요. CD밴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앞서 짚어본 부분이고요. 무인 주차장도 엄청 많죠, 요즘엔.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또 주차 요금 지불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인 주차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벌리고 있다는데요. 유인 주차장 대비해서 운영비는 줄고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면모를 봤을 때 한국전자금융은 장기적 관점에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도에 너무 빨리 주목받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이 2018년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정책 이슈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2018년도 하반기 정말 안 좋았거든요.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완화된 게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두고 싶고요. 2018년도 실적 평가도 매주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조금 실적이 더 강하게 치고 나가줘야 한다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그래도 한국전자금융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가에 저는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1,300원, 1,25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겠고요. 목표 라인은 좀 보수적으로 잡긴 잡았어요. 12,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한국전자금융까지 전해드렸네요. 네, 어느덧 시간이 너무 훌쩍 가고 있는데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어떤 분에게 질문 찬스를 서로의 종목에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저는 뭐 맨날 어려운 질문만 한다고 해서. 아니요. 그러면 제가 할까요? 네. 윤 대표님, 저는 롯데쇼핑이요. 네. 난 좀 그 롯데쇼핑이 나빠질 건 없는데 또 그렇게 막 성장할 것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이게 좀 그런데 기간을 어느 정도로 놓고 봐야 될까요? 30초 안에 답변 주셔야 돼요. 저는 1분기 안에 답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안에 답 나온. 네. 1분기 끝났는데요? 앞으로 1분기. 한 분기. 한 분기 안에.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서로 종목에 대한 이런 박빙의 썰전을 펼치지 못했는데 오늘 나왔던 롯데쇼핑, 네오팜, 한국전자금융 세 종목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흐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